자, 2022학년도 2022 대비해가지고 원서 특강 첫 번째 원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Applied English Phonology 책이고요. 4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4판은 작년에 새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봐왔던 책들은 이제 3판이었는데 4판으로 작년에 한 5월인가 개정이 됐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4판으로 개정이 된 책으로 요 표지입니다. 요 표지. 개정을 했고 4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3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많이 물어보죠. 새로 사야 할까요? 사지 말아야 할까요? 책값이 겁나 비싼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요 책에 제가 이 책을 지금 꼼꼼하게 다 읽어본 것이 아니라서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바뀐 부분을 보통 개정이 되면은 우리 개정된 서문에 프레피스에 어디가 개정이 돼서 이렇게 바꿨다 어느 부분이 수정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표시를 해주죠.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읽어봤더니 어, 1장에서 약간 그림 같은 게 좀 추가가 됐고요. 내용은 추가가 안 됐고 그림 같은 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 표 같은 거 들어가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약간 뭐 이렇게 추가되거나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가 뭐 이렇게 연습 문제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이 뭐 A, B, C 있는데 E까지 하나가 이렇게 더 추가가 됐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5장 그 우리가 보지 않는 장들 있죠. 우리가 임용해서 불필요해 가지고 5장 그 어쿠스틱 포네틱 같은 그러한 음향 음성학 관련해서 그 챕터는 거기서 이제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음향 음성학이 이제 트렌드거든요, 사실은. 음성학은 거의 음향으로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음향 음성학을 하지 않거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 없으니까 괜찮고 또 새로운 챕터가 하나 생겼는데 어 그게 혹시 뭐냐면은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언어의 습득 과정에서 생기는 포놀로지한 측면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임용에선 다루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좀 읽어보고 필요하면은 우리 강의에 좀 추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봐둘 만하다 하면은 강의에 추가로 넣어 둘 테니까 그리고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비싼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다. 나는 뭐 경제적으로 통장에 돈이 항상 많이 있다. 그러면 뭐 사세요.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굳이 살 필요가 없고 그냥 3판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 들어가시면은 카페에다가 어느 부분이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 원서 특강을 들어갈 거니까 1, 2월 동안 제가 그 수업을 준비하면서 꼼꼼히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1, 2월 달 동안에 뭔가 다른 점, 바뀐 점이 있다면은 거기 우리 카페에다가 제가 제목을 어제 달아놨거든요. 3판과 4판 개정 안내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갈게요. 요 부분 몇 페이지에 요 부분이 추가가 됐다라는 것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갈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다 그러면은 빨리 사시고.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자, 우리가 요번에 Applied English Phonology 책 볼 것은 지금 챕터 1, 2, 3, 4, 5가 Acoustic Phonetic 그 부분이가 하고 저 빼고요. 6장, 7장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6가지 챕터를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포네틱 부분에서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쭉 그 순서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떻게 이 전체 책 교재가 진행이 되냐면은 이게 Applied English Phonology잖아요. Applied English Phonology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applied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applied 응용했다는 얘기죠. applied English Phonology, English Phonology에 대해서 아주 그냥 순수하게 파고들지는 않았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 얘기거든요. applied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포장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가 좀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포놀로지를 다뤄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책을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 거야. applied예요. applied입니다. 그래서 applied English phonology라고 이렇게 돼 있는 책들은 좀 더 이야기가 깊게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을 지금 제목에서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지금 왜 이 책을 많이 보냐? 대학에서도 사실은 이 책 그 음성학 교재로 거의 이 책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 책을 많이 보는 이유는 어플라이드이기 때문에 쉽게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어려워요. 저는 이거 겁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빨리 그 수준을 올려야지. 예, 교재를 끌어내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플라이드 쉽게 쓰여졌단 말입니다. 먹기 좋게. 그래서 이 어플라이드 먹기 좋게 쓰여졌기 때문에 대학에서 많이 보는 거고요. 대학에서 많은 보는 교재이기 때문에 임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교재가 임용에서 쓰이는 겁니다. 학원에서도 교재를 채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는 미국 영어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예. 미국 영어의 발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모음 같은 자음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의 좀 차이가 있거든요. 모음에 좀 여러 가지 모음은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영어에서도 남부냐, 동부냐, 서부냐에 따라서 그 자음은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모음의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미국 영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 교육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미국 영어에 대한 잉글리시 포놀로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현실과 굉장히 가깝죠. 교육 현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책은 중간에 뭐 이렇게 단순하나? 뭐 이렇게 단순해? 포놀로지컬 프로세스 의문 현상 있죠? 우리가 지금 임용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의문 현상들, 이 의문 현상들이 여기에 다 숨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막 쪼개서 막 산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책을 공부하면서 이 의문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의문 현상이 그 산발적으로 막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의문 현상을 중심으로 정리해 놓은 게 아니라 영어 자음을 설명하면서 영어 모음을 설명하면서 격가지로 의문현상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문현상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물론 저도 수업 중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제공할 거고, 공부하는 여러분들 주체적으로 의문현상을 잘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의문현상이 이 Applied English Phonology에 충분하게 모든 현상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의문현상은 다 들어가 있지만은 모든 영어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여기에 지금 Applied English Phonology의 이 책에 나오는 의문현상이 지금 영어에서 그 발생하는 의문현상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약간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 부분,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언급을 했고 중간중간에 뭐 관련된 자료로도 여러분들 제공해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별도의 자료, 제가 제공해 드린 별도의 자료들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도움을 받아서 별도의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채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됐죠? 채워져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충분한 게 뭐냐면은 또 하나가 변별 자질이에요. futures, 이
음성학, 음성 자질, 자질로서 표현하는 거, 음성학적인 그러한 특징, 세그멘트의 특징들을 자질로서 표현하는 그 개념이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것만이 답이다. 임용에서 이 책만이 답이다. 겁나 많이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100% 좋은 완벽한 책은 아니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기 전에 하나 드리면 여기에 각각마다 연습 문제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특별히 다뤄야 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좀 선택적으로 뽑아서 다루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런데 전체를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대충 하겠다는 거냐? 아니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풀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풀고 확인하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가 과제를 계속 그 마지막 챕터에 있는 그런 엑서사이즈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지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세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전체를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푸세요. 그리고 몇 번은 풀지 마세요. 그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푸셔가지고 카페에다가 그것을 올려주세요. 제 카페에다가 마지막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은 우리 수업만을 위한 수강생들을 위한 그 게시판을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다 답변 제가 그 답안도 거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풀고 답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요건 설명이 필요하겠는데 그거는 제가 수업에 다룰 테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까지 다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포네틱스예요. 포놀로지 책인데 웬 포네틱스? 이거죠. 포놀로지 책인데 웬 포네틱스? 포놀로지는 무엇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까? 포네틱의 그 배경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네틱에 대한 음성학에 대한 그런 기본 지식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음성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분석을 어떻게 해? 우리가 분석의 도구는 음성학이에요. 음운론은 분석하는 거예요. 소리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것의 도구는 음성학입니다. 음성학적인 지식이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 AEP에서 제1장에다가 음성학을 넣어놓는 겁니다. 거기 요걸 알고 올라가라, 알고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phonological pattern 이런 표현들을 많이 형용사 형태로 많이 쓰거든요. 음운론적인 패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좀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음운론적인 그런 소리 패턴을 얘기합니다. 음성학적인 패턴이란 말은 없어요. 음성학은 패턴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거 같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패턴이란 말은 뭐예요? 이런 환경에서 소리가 이렇게 바뀌고 이런 환경에서 발음을 이렇게 하고 이러한 소리의 패턴 있잖아요. 그죠? 소리가 고지곳대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소리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라는 것은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소리들이 있지만 그게 각각의 나라로 가서는 예를 들면 이 소리가 있죠. 인간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소리가 이 사운드가 한 100개 정도 된답니다. 이 사운드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이 소리들이 각각의 나라로 이제 퍼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각각의 이제 랭귀지로 퍼져 들어가면서 그 각각의 소리의 패턴을 갖습니다. 소리의 패턴들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일한 소리가 여기 가서는 약간 다른 소리로 난다던가 소리가 바뀐다던가 여기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그 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고 또 이 중요한 소리가 다른 나라 언어 가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의미를 분별하지 않는
그런 소리로 들린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패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소리를 연구하는 것이 포네틱이 되는 거죠. 예, 포네틱이 되는 거죠. 포네틱스가 되는 거고, 이 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뭡니까? 포놀로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패턴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이 소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포네틱을 먼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놀로지컬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raw material 없이는 되지 않는다. raw material, 그 원료가 뭡니까? 원료가 지금 포네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써놨네요. 포네틱이 원료다. 그래서 원료를 잘 이해해야 되고, 여기에 포네틱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The study of the sounds of human language예요. 그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성학 전공자들이기 때문에 음성학, 음운론, 특히 그 음성학적인 개념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도 내가 열심히 내가 공부를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 주워 들은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무슨 뭐 영문법 책 봤을 때 맨날 앞부분만 보잖아. 앞부분 명사, 뭐 대명사 요 부분만 맨날 보잖아. 예. 그 음성학도 음성 음운론의 그런 측면, 맨날 그 앞부분만 봤던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에요. 익숙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익숙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내가 어디서 봤던 건데 저거 어디서 들었던 개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그 정도 수준에서 임용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체화시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음성학은 익숙한데 조금 쭈뼛쭈뼛 익숙은 하지만 내가 완전히 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의 소리에 대한 연구예요. 인간의 소리에 대한 연구.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음성학은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아티큘러터리 포네틱, 좋은 음성학이 있고 어쿠스틱 포네틱. 보통 우리가 음성학 전공한 사람들은 어쿠스틱 포네틱을 많이 해요. 음성학 전공자들은 이제 우리 같이 기초적인 수준에서 배우면은 아티큘러리 포네틱스를 배우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전공자들이 포네틱을 전공해서 하면은 어쿠스틱 포네틱을 합니다. 그래서 음양 음성학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휴대폰에서도 내 뭐 시리야 너 어딨니 나한테 뭐 좀 시리와 관련해서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음성 데이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음양 음성학에서 나오는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합니다. 피지컬 프로퍼티, 물리적인 소리, 음파의 물리적인 소리를 연구하는 거 어쿠스틱 포네틱인데 요거는 우리의 임용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에서 받아들이면 되고요. 어디터리 포네틱은 청각 음성학이죠. 그러니까 청자 입장에서 이거는 화자죠. 완전히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음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지하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것도 우리랑 맞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잡아가시면 되고 우리는 이거 아티큘러리 포네틱스만 잡아갈 겁니다. 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이에요. 자, 요런 부분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이게 머릿속에 쫙 들어와야 돼. 그냥 단순 해석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몸속으로 쫙 들어가서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돼서 영양분으로 쫙쫙 들어가야 돼요. 해석이 아니라. 자, physiological mechanism of speech sound. 여기에 왜 physiological이란 말을 썼을까요? 물리적인 소리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메커니즘. 스피치 발화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물리적인. 뭐가 아니라 자, 여기에 상반되는 개념 psychological mechanism이 아니에요. 멘탈이 아니란 말이에요. 멘탈. 이 멘탈은 뭐예요? 이 멘탈은 포놀로지컬한 패턴을 연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멘탈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발화의 인간의 스피치 사운드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은 포네틱입니다. 포네틱이에요. 이런 말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말이 종종 나올 거예요. 포놀로지컬하다, 포네티컬하다, 음성학적이다, 의문론적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음성학적이다 라는 말은 물리적인 소리와 관련된 거예요. 물리적인 소리. 의문론적이다. 그럼 소리의 패턴에 관련된 그런 형용사죠. 자, 그래서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얼마든지 기입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안 볼 부분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꼭 차근차근 봐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포네틱 트랜스크립션 보겠습니다. 음성학적인 트랜스크립션 하면은 전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전사가 뭐예요? 그냥 적는 거죠. 받아 적는 거죠. 트랜스크라이브 하는 받아 적는 거죠. 음성학적인 전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한번 보세요. 요거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이 말이. It is very common to think that 대니아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 돼. 뭐냐면 number of orthographic letter, 철자죠. 그냥 철자. 우리 눈에 보이는 철자. orthographic words의 수가 정확하게 사운드의 소리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한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터가 사운드하고 이걸 같이 같다고 여기는 거예요. 레터가. 이게 무슨 그냥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사람들 보면은 우리 한글이 우수해서 뭡니까? 내가 한글로 말하는데 영어로 말하다가 한글로 말하니까 막 이렇게 한글과 한국어를 구분하지 못해. 한글과 한국어 잘 구분 안 되고, 한글은 레터잖아요. 알파베티컬 시스템이잖아요. 한국어는 랭귀지잖아요. 알파베티컬 시스템하고 랭귀지가 다른 거잖아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혼동해서 쓴단 말이야. 그런 혼동이 여기에서도 있어요. 레터하고 사운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인투랭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영어에서의 모음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영어의 모음이 몇 개야? 몇 개예요? 몇 개지? 아이, 우에오 5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아이, 우에오, 아이, 잘못 썼다. 아이, 우에오 왜 5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왜 5개라고 생각하는 거야? 철자가 5개니까 철자에서 모음으로 쓸만한 게 5개밖에 없으니까 5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네이티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운드의 수를 철자, 오토그래픽 레터의 수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분석할 때 이것을 의문론 현상을 분석할 때 시험지에 단어를 제시해 주죠. 이렇게 단어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시험지에. 그래서 이 단어를 분석해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단어를 분석해봐. 요것을 의문현상을 말해봐. 뭐 의문현상을 분석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는 이 분석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 철자를 가지고 분석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철자.
철자가 이 종이의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철자를 제시해 주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뭐예요? 예, 소리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하시죠? 그게 정신줄을 살짝 놓고 있으면은 그렇게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정신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이것이 아니다. 실제 이것이 아니다. 여기 그래핌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핌은 우리나라 말로 문자소예요. 그러니까 철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문자소예요. 네, 문자 하나하나. 그리고 요거는 음소죠. 요거는 음소. 발음의 하나하나,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음의. 요것은 문자의 최소 단위. 그래서 요 용어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graphemes, phonemes.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핌과 포넴이 수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같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펜이라는 거 보면은 펜 보실 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발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문자하고 요 발음하고 음소하고 숫자가 같단 말이에요. 문자도 3개, 발음도 3개. 요건 4개, 5개, 6개. 똑같단 말이죠. 이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핌하고 포넴의 그 문자랑 소리의 수가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should 같은 거 보세요. 문자가 몇 개입니까? 문자 6개죠. 6개의 그래핌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발음은 몇 개야? should. 발음 몇 개예요? 발음은 이거란 말 3개. 그죠? 네. 발음은 3개란 말이야. 우리가 분석해야 될 대상은 우리 눈에는 지금 시험 볼 때 이렇게 단어로 제시를 해서 우리가 단어를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는 대상은 그 단어의 발음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단어의 발음이에요. 자, 이거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거 지금 아래에 있는 단어도 그래핌과 포넴의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알파벳으로 소리를 표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포네틱 트랜스크립션 할 수가 없다. 알파벳하고 소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 우리가 쓰는 이렇게 지금 영어의 알파벳들이 나열되어 있죠. 이러한 알파벳 시스템으로 그 소리를 기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맞지 않는 경우 계속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스펠링하고 이 철자랑 소리의 차이점 같은 것도 지금 나열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한번 가볍게 볼게요. 같은 소리인데 다른 철자로 표기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모음 같은 거. sin, bees. 지금 여기에 이 사운드가 each, bleed, eat, achieve, sin, bees 전부 다 이 사운드가 나는 건데 철자로는 레터로는 전부 다 다르게 썼죠. 그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소넌트도 보면은 여기에 she 사운드, ocean, machine 이 she 사운드가 그죠? she 사운드 palatal fricative 이 alveolar palatal fricative 사운드죠. 이 소리가 지금 철자가 다 다르잖아. 똑같은 소리에. 이걸 어떻게 하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반대로 아래 보시면은 철자는 동일한데 소리가 다 달라. 여기 어떻게 나요? A만 위에만 볼게요. A만 보시면은 어떻게 납니까? 여기는 gate, any. 여기는 R 사운드, father. 여기는 A 사운드, short 사운드, above. 여기는 tall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리와 철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소리가 2개의 철자로 나는 거죠. 하나의 소리가 2개의 철자로 나는 거예요. 하나의 소리가 2개의 철자로 나는 거예요. thin 할 때.
이 소리가 지금 어떤 철자로 어떻게 나는 거야? 요런 철자를 쓰는 거죠. 푸 사운드가 지금 요런 ph 철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일치하지가 않다. 그 현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하나의 소리가 두 개의 철자로 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의 철자가 두 개의 소리로 나는 경우. 장난 아니죠 뭐. 하나의 소리가 두 개의 철자라는 거. 유니언 할 때 여기도 요거 조심하세요. 유니언 할 때 이 U 사운드에 유니언 할 때 U 할 때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글라이드 사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도 휴먼 할 때 여기 철자가 여기 이 소리에 두 개의 소리가 들어가 있었나? 예, 지금 글라이드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후먼 아니잖아. 후먼이 아니라 휴먼 이렇게 나잖아요. 요 글라이드 사운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 이해하기 쉽지만은 엑시스 할 때 크스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요거는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래핀 문자소라는 그 용어도 같이 잡아두시고,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사운드하고 레터가 일치하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기존의 알파벳, 우리가 많이 쓰는 너무나 익숙한 그런 알파베티컬 시스템을 가지고 즉 레터를 가지고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소리를 표기할 수가 없다. 소리는 훨씬 더 많고 일치하지 않고 그러한 불일치 현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만을 표기하는 그런 철자가 필요한 거예요. 소리만을 표기하는 철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3번에 무엇을 얘기하나 봅니다. 자, 여러분도 이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이그노, 스펠링 이그노, 무시해. 우리 시험 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 스펠링 무시해. 스펠링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우리가 분석할 때 소리에 발화의 소리가 중요해. 그 시험지에 스펠링으로 나오지만은 우리는 그 스펠링 뒤에 있는 그러한 그 사운드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 보는 수험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단어가 있으면은 단어가 지금 여기서 계속 많이 나오죠. 이게 다 단어죠.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단어를 본단 말이에요. 눈으로 공부하니까 눈으로만 공부하잖아요. 이런 단어를 계속 눈으로 책에서 텍스트를 읽어가면서 눈으로 공부하는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분석해요? 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부할 때 어떻게 해? 눈으로 공부해. 눈으로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눈으로 여기 그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책을 눈으로 읽고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카페에서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분석할 대상은 눈으로 읽는 스펠링이 아니라 사운드라는 거예요. 사운드.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 발음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티브처럼 멋있게 그렇게 발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정확한 발음. 네이티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발음 기호대로 발음하는 거. 그죠? 그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발음 정확히 당연히 하죠. 그러나 우리가 발음은 대부분 정확하게 다 하는데 일부 조금 잘 쓰지 않는 단어들 있잖아요. 일부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은 발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군데군데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발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게 뭐예요? 이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뭐야? 강세까지 여러분들 잘 잡아야 돼. 나중에 강세에 들어가서 야, 이거 강세가 어디 있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강세가 어디 있냐? 애초에 우리가 모든 영어의 발음, 단어의 발음을 혹은 강세까지 정확하게 잡아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 책에 나와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 여기 얘네들이 쓰는 데이터들이 있죠. 거기서 쓰는 그 발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세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지금 하는 말이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그거 그렇게 꼭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강세 문제 나오는데 강세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강세 찍어주지 않나요? phonetic. 강세 찍어주지 않나요? 강세를 찍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너무 친절한 시험이죠. 그러나 강세가 안 찍혀 있는 시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강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강세 안 찍어 놓고 강세가 어디 왔는지 우리한테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강세, 발음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스펠이 아니라 발음에 우리가 focus on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스펠하고 letter하고 사운드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소리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표기를 해야 되잖아. 야, 그 소리가 아 소리를 표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자료도 남겨놓고 논문도 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한 소리 표기법을 우리는 IPA 표기법으로 씁니다. 여기서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알파벳이 아니라 Phonetic Alphabet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기호를 씁니다.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 놨지만은 우리는 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을 우리가 쓸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심볼을 IPA에서 사용하는 심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에 자음 24개인가요? 자음 24개. 여러분들 여기 괄호에 넣어놓는 것은 다른 책에 보면은 쉬 사운드를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 그냥 취 사운드를 C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서 발음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요거는 IPA 표기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잡아두시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사운드, 펠러텔 글라이드 사운드, 이 소리를 그냥 Y 이렇게 철자로 쓰기도 해요. 어디서? 우리 책에서? 아니,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다른 책에서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여기서는 이런 표기법을 썼구나 라고 그렇게 유동성 있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R 사운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에는 이렇게 R을 뒤집어 거꾸로 놓고 아래 점까지 찍어 놓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R 사운드 이렇게 표기해서 쓰기도 하고, 앞으로 저도 요거 너무 힘드니까 저도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R 사운드는. 됐죠? R 사운드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바울 보시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넣는 형식은 우리가 쓰는 형식은 아닌데, 여기처럼 이렇게 괄호에 넣는 요 표기법은 우리가 쓰는 표기법은 아닌데, 앞으로 다른 책들, 여러분들 다른 책 보면은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걸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다른 소리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를 다르게 표기하는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이것만 한번 볼게요. 얘만 한번 봅시다. 여기 이 사운드를 요렇게 표기도 하고, 요렇게 표기도 하고, 요렇게 표기도 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이 사운드가 아니라 에 사운드죠. 에 사운드를 이렇게 표기합니다. 왜 이렇게 표기할까요? 앞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 에 사운드는요, 이중 모음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텐스 바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에라고 발음이 되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A 이렇게도 발음이 된단 말이에요. 살짝 이 사운드가 뒤에 깔리는 이중모음이 아니에요. 이중모음화라고 그랬습니다. 이중모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모음 표기를 별도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A 이렇게 발음되는 겁니다. 됐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O도 텐스 바울이기 때문에 O 이게 아니라 O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우 사운드를 정확하게 표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 모음을 표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앞으로 어플라이드에서는 얘네들 있죠. 이렇게 뒤에 자음 모음까지 표기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중모음화라고 이야기하고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책에서는 이런 것도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히 어플라이드 잉글리시 포놀로지에서는 저것을 이중모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중모음화됐다. 이중모음화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이중모음화된 게 아니라 얘네들은 원래 이중모음이에요. 아래에 3개 I, 아우, 그 다음에 어이. I, 아우, 어이. 요거 3개. 이중모음 몇 개? 3개. 그 3개가 뭐? I, 아우, 어이. I, 아우, 어이. 요겁니다. 요 3개. 그래서 뒤에 이중모음도 요렇게 우 사운드, 그 다음에 이 글라이드 사운드를 막 집어넣어서 요렇게 다양하게 이중모음을 표기할 수 있다는 것도 잡아두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앞에 요 표기법을 쓸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것이 아마 요 컨소넌트하고 바울의 포네틱 심볼이 이게 표로 크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거기 표를 보시면은 요 소리만 우리가 잡고 넘어갑시다. 흐 사운드하고 즈 사운드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응 사운드, 앵마, 응 사운드. 요 소리 보면은 그 표에 보시면은 그 표에 단어가 요거는 어두에 나는 소리가 없을 거예요. 어두에 나는 소리. 어두에 이렇게 소리 나는 게 없을 겁니다. 왜냐? 영어에서는 이렇게 이런 소들이 절대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뭡니까? 네, 요거 어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요 소리, 개별적인 소리에 대한 특징을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개별 소리에 대해서 요거 기입형으로 나와요. 기입형으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잡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글로털 사운드 있죠? 흐 사운드는 요거는 어말에, 어두에는 나오지만 어말에서 지금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하우스 할 때 이렇게 어두에 나와서 발음은 되지만 어말에서는 발음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그래요. 이런 게 패턴이죠. 이런 게 잉글리시 사운드 패턴이죠. 이것을 포놀로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두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중모음도 여기 보시면은 이중모음은 지금 모음이 2개로 표기가 된 거잖아요. 예, 모음이 2개로 표지가 됐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싱글 사운드예요. 싱글 사운드입니다. 하나의 소리예요. 하나의 소리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의 모음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중 모음이니까 모음이 2개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음 음가가 2개로 결합했지만은 하나의 단위예요. 예. 이해하셨죠? 하나의 단으로 잡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음도 여기 취 사운드, 요 소리, 이 사운드도 지금 트 사운드하고 쉬 사운드가 결합돼서 나온 거지만은 이것이 2개의 자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의 싱글 사운드예요. 요것도 잡아두셔야 합니다. 개별적인 소리, 이따가 나중에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잡아두시고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중간에 슈아 사운드가 굉장히 모음에서는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로 중성모음이라고 하죠. 네, 중성모음이라고 합니다. 슈아 사운드가. 그러니까 뭐냐면 입에 힘 쫙 빼고 그냥 나는 소리. 혀 올리지도 말고 내리지도 말고 앞으로 빼지도 말고 뒤에 당기지도 말고 그냥 중성. 네,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힘 빼. 멍 때려. 멍 때린 상태에서 소리 내면 이 소리예요. 그게 모음이에요. 어가 아니라 중성이에요. 힘 빼고 있는 거. 멍 때릴 때 그냥 소리만 나게 하면 이 소리예요. 이 중성 모음, 즉 슈아 사운드라고 그러죠. 네. 이 슈아 사운드는 영어에서 음소는 아닙니다. 포님은 아니에요. 슈아 사운드는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본래의 자기 음가를 가지고 있는 소리들이 약화돼서 나는 소리. 자, 요 말을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요? 뒤에 가서도 나오는 개념이지만 미리 지금 이야기가 하나하나씩 보일 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 슈아 사운드는 개별적인 포님이 아니라 음소가 아니라 약화돼서 음소가 약화돼서 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합니까? 엘로폰과 비슷한 거예요. 약간 엘로폰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엘로폰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네, 요거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교재에서는 이 사운드, 슈아 사운드까지 넣었지만은 또 어떤 책에서는 슈아 사운드는 그 영어의 모음에서 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는 약화돼서 나는 소리인데 특정 환경에서 나는 소리지 그게 본래 음가를 가지고 있는 모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자 입장에서는 이 슈아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소리다.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여기까지 어떤 내용이었나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포네틱 트랜스크립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 우리가 분석을 하는 대상은 스펠링이 아니라 사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운드를 표기할 수 있는 그 알파벳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IPA 시스템을 우리가 다 쓰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음 24개, 모음 15개를 그렇게 다 조금 이상하게 생긴 그 기호를 써가지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포네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1.3부터는 영어의 소리죠. 특히 영어의 소리를 기술하고 조음하는 거. 영어의 소리를 어떻게 기술하고 조음할까? 자, 기술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의 소리를 기술한다는 거. 하나하나의 아까 자음, 콘소넌트 24개, 그 다음에 바울 15개, 이중모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소리들을 하나를 기술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하나를. 그럼 어떻게 기술할까? 어떤 기준으로 기술할까? 그걸 어떻게 기술하지? 그렇죠? 예를 들면 트 사운드 같은 경우는요. 이 사운드를 어떻게 기술하냐면 하나만 써볼게요. 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뭘 하고 기술해요? 그냥 트 사운드라고 하면 되지. 트 사운드.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걸 트 사운드라고 기술하면은 여러분들 그 시험 볼 때 시험지에다가 이것을 뭐라고 쓸 거예요? 트 사운드 이렇게 쓸 겁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쓴다면은 트 사운드 이렇게 쓸 겁니까? 이걸 기술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테크니컬하게.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voiceless. 그 다음에 alveolar stop sound. 이 사운드는 아래다 쓸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voiceless alveolar stop sound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t 사운드를 voiceless alveolar stop sound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기술할 것인가? 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해 보겠다 이 말이죠. 자, 근데 그렇게 기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더 알고 가야 될 지식이 있어요. 이렇게 기술하려면은 하나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뭡니까? 보컬 트랙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도입니다. 성도, 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리죠. 소리 성자죠. 그 다음에 트랙이라는 게 트랙을 도로 우리나라 말로 바꿨죠. 길도자죠. 길도자. 네. 그러면 소리가 나오는 길이에요. 소리가 나오는 길. 소리가 나오는 길이 어디 있어요? 어딥니까? 입이죠, 입. 예. 입과 콧구멍이죠. 입하고 콧구멍. 콧구멍에서는 콧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콧구멍에서는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입하고 그걸 구강이라고 얘기하죠. 구강하고 그 다음에 비강. 요 길, 요 공간을 이용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컬 트랙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소리를 발화할 때, 이 소리 발화할 때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하죠. 요 말, 생산한다, 소리를 만들어낸다 할 때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말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소리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그 공기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공기가 없는 데 가면은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빨리. 공기가 없는 데 가면은 소리가 날까 안 날까? 공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해보지 않았지만 당연히 날 수가 없죠.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안 돼요. 자, 이 공기가 어디서 나와요? 폐로부터 나옵니다. 자, 여기 폐가 근원지예요. 소리를 만드는 근원지예요. 폐가 이제 이쪽에 있죠.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 폐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근원지예요. 왜 근원지예요? 우리가 들어 마신 공기를 뿜어내니까. 뿜어내니까. 정말 대단하죠.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산소를 우리가 보충하고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내보내면서, 그죠? 내보내면서 그 내보낼 때 그걸 또 소리를 만들어서 또 재활용을 하는, 참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요 폐 괜찮죠? 폐를 통해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디로 진행이 됩니까? 레링스예요. 레링스. 후두. 그죠? 네. 후두로, 여기가 좀 헷갈리죠? 여기가 어디냐면은요.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보컬 코드가 있는 곳이에요. 보컬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애플스 아담스, 여기에 그 남자 그 툭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에 보컬 코드가 있거든요. 보컬 코드가 여기 뭐예요? 성대. 성대. 여기에서 진동을 시키는 이 부분이거든요. 소리. 자, 이쪽에 이 공간이 라링스입니다. 라링스, 후두. 이쪽 그 공간을 통해서, 폐에서 이 공간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목 잘 보시죠? 이 공간을 통해서 올라온다는 거고, 이 후두와 관련된 여기가 후두, 레링스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보컬 코드가 있다고요. 성대가 있습니다. 성도 아니고요. 성대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입 밖으로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입 밖으로 나가면서 스페시픽 사운드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터에서도 여러분들 핸드아웃에도 나눠줬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가 성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여기는 그게 없네. 여기가 레링스예요. 레링스.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컬 코드가 있는 겁니다.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죠. 여기가 공기가 올라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공기가 이쪽으로 쭉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구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쪽으로 나가면 비강이 되는 거죠. 여기가 네이절 캐비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여기 화면에 띄운 이유는 여러분들 여기에 해부학적인 이 명칭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여기는 없지만은 공기가 이쪽으로 올라왔죠? 공기가 올라오는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공기가 올라옵니다. 이 공기가 올라오는 통로를 여기를 레링스라고 그러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보컬 코드가 있어요. 보컬 코드가 있습니다. 됐죠? 보컬 코드 요것을 목을 이렇게 딱 잘라버려서, 목을 딱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딱 세워놓고 보면은요, 여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세워 놓으면 이 보컬 코드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를 잘랐어요. 단면이에요. 자, 보컬 코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간이에요. 여기가 공기가 나오는 공간입니다. 이게 지금 어둡게 해놓은 부분이, 여기가 공기가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공간이 이쪽 공간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부분 이게 요 부분 있죠? 요 하얗게 된 부분, 여기가 보컬 코드예요. 복수로 쓰겠죠. 왜냐면 두 개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 공간이죠. 여기에 요 보컬 코드가 열려 있을 때 요 공간이,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문이라고 불러요. 소리가 나오는 문이야. 네,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을 열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영어로 뭡니까? 글로티스. 글로티스. 이 성문에서 나는 소리를 우리는 글로탈 사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문에서 나는 소리를 글로탈 사운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에서 뭐가 있어요? 흐 사운드가 성문에서 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단면은 지금 없어서 단면을 이야기했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컬 코드라든지 글로티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으로 사실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지금 기도예요. 기도.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죠. 우리가 목으로 지금 목에 그 구멍을 보면은 하나 더 있죠. 식도. 뭐가 될 거 아니야. 먹는 데는 지금 없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기도예요. 자, 기도로 음식 넘어가지 말라고 여기에 기도로 들어가는 길을 딱 음식 넘어가면 이러잖아요. 그거 뭡니까? 후두개가 되는 거죠. 에피글로티스예요. 후두개. 요거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요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리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해요. 소리 내는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통로를, 이쪽 부분을 공간을 레링스라고 했고, 이쪽 부분 있죠? 이제 이쪽 부분을 인두라고 얘기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페링스라고 부릅니다. 인두라고 얘기하죠. 이 부분하고 요 소리, larynx, pharynx 요 부분도 지금 영어로 많이 표현될 거예요. 잡아두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소리가 이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여기 부분,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쪽이 목젖이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젖입니다. 목젖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유블라라고 하죠. 유블라 목젖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나중에 보고 위에부터 보겠습니다.
네이저 캐비티 지울게요. 이 유블라가 뒤에 영국에 이쪽 부분이 축 늘어진 부분이에요. 그쵸? 그래서 영국에랑 이어져서 축 늘어진 부분이 목젖이에요. 그럼 여기 말랑말랑한 영국의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빌럼이라고 불러요. 이게 영국애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소프트 팔렛이라고 불러요. 빌럼. 됐죠? 이 빌럼에서 나는 소리를 빌라라고 불러요. 빌럼에서 나는 소리를 빌라라고 불러요. 영국의 음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좀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딱딱한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hard pallet이라고 부르죠. hard pallet. 이 부분을 좀 지어볼게요. 요거는 좀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여기에 딱딱한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hard pallet이라고 부르고요. hard pallet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많이 그냥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pallet이라고 불러요. pallet. 잘못 썼다. 여기 잘못 썼네. 플레이트가 아니라 pallet이죠. 그냥 pallet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우리나라 말로는 경부계라고 부르죠. 요걸 영국계라고 부르고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 부분 있죠? 그 앞부분에 요 4번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팔럿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러분들 혀를 뒤로 말아가지고 를 보면은 입천장을 쭉 한번 훑어오면 거기에 산봉우리가처럼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쵸? 저 3번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3번 자리에요. 요 자리가 엘비올라 리치예요. 치경돌기라고 하는 거죠. 치경돌기. 그래서 이 치경돌기에서 나는 소리를 alveolus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alveolus. 그죠? 치경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소리와 관련된 게 여기 2번에 삐죽하게 나오는 것이 teeth, 치아가 되는 거죠. 치아도 소리를 내는데 역할을 합니까? 그렇죠. the 할 때 그 치간음을 우리가 발음할 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역할을 하는 게 lips예요. upper lip, lower lip, 윗입, 아랫입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ongue을 한번 봅시다. 이 tongue은 여긴 지우고요. 요 tongue은 혀를 요렇게 좀 길게 내볼게요. 자, 혀가 이렇게 내민 거예요. 요 끝을 tongue tip이라고 합니다. tongue tip. 됐어요? 설첨이라고 우리나라 부르죠. 설첨. tongue tip. 그 다음에 이 부분, 요 끝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tongue blade라고 부릅니다. tongue은 생략할게요. tongue은 생략하고 tongue blade라고 부릅니다. 설단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 혀를 반을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요 부위를 잘 보세요. 혀는 부위가 중요합니다. 요 중간부터 여기까지, 요 중간을 우리는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 센터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보다 요 중간 잘라서 이 앞부분을 front라고 부릅니다. tongue front라고 부르죠. the front of tongue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조심하세요. front라는 말이 앞이니까 여기 아니야? 여기는 blade. 그럼 여기 아니야? 끝. 맛볼 때 여기는 tip. front는 중간부터 앞부분, 이 넓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요 부분, 여기를 back이라고 불러요. 됐죠? b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에 lower lip 있고, 그 다음에 teeth 있고, 여기 9번이 지금 tongue tip이죠.
요 부분 9번이 텅 팁이에요. 그 다음에 10번이 블레이드죠. 10번이 블레이드. 그 다음에 12번이 센터고 센터 앞에 요 11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론트가 되는 겁니다. 11번이 프론트가 되는 거고, 여기 13번인가요? 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요 13번 이쪽이 백이 되는 거죠. back of the tongue 혹은 tongue back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14번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쪽이 이제 뿌리가 되는 거죠. 루트, 설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막 용어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무슨 용어예요? 무슨 용어입니까? 성도의 길에 있는 그 길에서 소리 스페시픽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본 겁니다. 요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보이싱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